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보시면은 유해 위험 분류가 있고 안전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분류에는 인간적 요인, 작업적 요인, 사실적, 시설적 요인, 관리적 요인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가볍게 보시면 되고, 안전관리 방법에는 유해 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에는 제거, 차단, 격리, 방호, 보호 5가지 있습니다. 요거 가볍게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내용은 몰라도 좋습니다. 안전관리하는 방법은 유해 건설공사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안전관리 방법은 제거, 차단, 격리, 방호, 보호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자료에는 여기에는 자료 유의사항 적혀 있습니다만 여기는 크게 볼 것 없습니다. 우리 이미 안전보건 코사 19,000 이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여기 의해서 이 교재가 또 만들어지고 합니다. 그 다음 관련 설계 기준 시방서는 설계 기준, 표준 시방서, 전문 시방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방서. 그 다음 안전점검은 자체 점검, 정기 점검, 정밀 점검 등이 있습니다.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추정 결정이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근데 위험성에 여기 평가하는 방법에 살짝 한번 보시면은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고인지 아니면은 자주 일어나는데 그 강도는 약한 건지 한 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중대 대형 사고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빈도 강도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 체크리스트법 그 다음에 위험 수준 3단계 핵심 요인 기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3가지가 4가지 뭐 이렇게 있다. 그렇게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수준의 판단이 상중하 또 위험 수준 3단계 판단은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행 이런 3단계가 있다.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십시오.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인지에 대한 결정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방법, 근로자 참여 이것도 가볍게 좀 넘어가셔도 되고 건설 122쪽에 보면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라 해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도급인 건설공사 도급인은 전문기관의 건설재해 예방 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할 때 언급을 했었습니다. 전문 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 적절한 조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나? 우리 배웠습니다. 이 건설공사에서 공사 1개월 미만, 또 섬지역, 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건설공사란 뭐 공사금액 1억 120억, 토목공사 150억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4가지, 요거는 클라우드 마크해 두셔야 됩니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이 붕괴가 우려되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반드시 산업재해 예방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클라우드 마크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냥 우리가 다 책에서 봤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124쪽에 보면 굴착작업 시 안전조사, 굴착면의 붕괴 위험 방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요거는 책의 교재 내용과 같은데 용어가 약간 순서가 약간 바뀌었다. 이렇게 이게 변경된 겁니다.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토사, 붕괴, 낙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작업 장소 주변에 부석, 균열이 있나 없나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함수, 용수, 동결에 대한 상태도, 변화에 대한 상태도 확인해라. 우리가 굴착 작업의 사전 조사가 뭐 있었습니까? 평균매지 기억하시죠? 평균매지.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응고, 매설물의 유무, 그 다음에 집안의 지하수 상태, 이걸 굴착 작업할 때 사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토속 붕괴 위험 방지에서는 요 두 가지 사항이, 여기 있는 사항에서 따온 겁니다. 그 다음, 굴착면 붕괴 등의 위험 방지는 사업주는 집안 등을 굴착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가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기울기가 맞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 비가 올 때 뭘 설치해야 했습니까? 축구를 설치해야 된다. 이것도 여기에 용어가 약간 변경됐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굴착 작업 시 위험 방지 조치 사항으로 사업주는 굴착 작업 시 토사의 붕괴, 낙하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에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막이 지붕을 설치하고 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된다. 요거는 클라우드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굴착면의 기울기, 이거 제가 건설 첫 시간 때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울기가, 요것도 기울기가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두 개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내용만 제가 여기에 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이면 강간비계의 구조, 이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약간 용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본 교재와 같습니다. 동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타설, 콘크리트 타설 시 장비 사용, 이거 제가 오늘 첫째 시간 말씀드렸죠. 콘크리트 타설 장비가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펌프카, 이걸 합쳐서 타설 장비라 했다. 요것이 바뀌었다. 그 바뀌은 것을 이렇게 실어놨다. 이 이야기입니다. 발파 작업도 별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화약류에 장전하기 전에 모든 동력석 활선은 장전기로부터 분리시키고 조명회선은 발원점으로부터 15m 후방에 설치해라. 그 다음 발파할 때 조명회선과 타동력선은 조명회선으로부터 분리해야 된다. 이게 결합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험에 문제 냅니다. 분리를 결합으로. 그 다음에 리프트 전도 방지, 겐트리 크레인, 이것도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설비의 탑승은 모든 기계 장비에는 탑승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크레인은 마찬가지 탑승하지 마라. 근데 크레인에는 근본적으로 크레인에는 사람이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불가피하게 tab승을 해야 될 경우에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탑승 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두 번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다음 탑승 설비가 하강시킬 때는 동력 하강 방법, 요거 여러분 체크해 두십시오. 동력 하강 방법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기계기구 하는 것이 아니고 동력 하강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탑승을 시켜서 안 된다는 건 이거는 기본입니다. 공통이다. 어떤 장비든 크레인, 그 다음에 리프트, 승강기, 그 다음 화물 자동차, 적재함, 컨베이어 전부 다 근로자는 탑승시키면 안 된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도 마찬가지 탑승시켜서 안 된다. 하여튼 근로자는, 작업자는
어떤 장비든 탑승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원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 과부하 장치에서 요게 공통사항이 뭐냐면 과부하 장치, 즉 10톤을 들여야 한 장비가 만약에 15톤, 11톤이다 하면은 작동이 안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경보음을 울리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전격 하중의 과부하 방지 장치는 크레인은 1.1배, 타워 크레인 1.05배 이상이 되면은 작동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1배, 1.05배. 그 다음에 그 푸집의 구비조건, 공사용 강화치, 터널지 보공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기준표, 이것도 제가 그 산업안전 할 때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교재하고 틀린 게 요것만 틀립니다. 요게 교재는 일반 건설공사 갑으로 되어 있고 일반 건설공사 을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이 요거 바뀌었지. 이 내용 계정 기준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만 일반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제가 앞전에 그 건설 작업할 때 이 과목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건축공사. 여기 보면은 공장을 지붕, 기둥, 벽이 있는 공사.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하면은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우리 건물은 건축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는 어떤 거냐? 건설공사 중에서 그 공사가 까다롭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공정이 많이 걸리거나 이런 공사 중에서 화력, 중요도가 좀 더 있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력, 수력, 원자력, 발전 설비 이런 공사, 터널 공사, 그 다음에 고제방 댐 공사 이런 공사를 중건설공사랍니다. 그 다음 특수건설공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법에 의한 공사, 문화재 수리공사법에 의한 공사 이런 것들을 특수건설공사랍니다. 이 추락재해 방지가 올 6월 28일부로 원래 2024년도 6월 28일부로 약간 변경이 되는데 사실은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약간 내용이 바뀌었다. 이게 문구가 약간 바뀌었지. 이렇게 키워드는 다 똑같습니다. 추락재해 방지 예방 대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락 방호망은 10m를 초과하지 마라. 그 처진폭은 12%로 해라. 그물코가 20m 이하일 때는 추락방해 사용한 경우는 낙하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내민 거리는 3m로 한다. 이런 건 다 이미 했던 겁니다. 이게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벌목 작업, 요게 또 추가가 되었는데 벌목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할 때 수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한다 했잖아요. 벌목하는 경우는 대피 장소로 정해두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 높이의 지름은 20cm 이상인 경우에는 베어지는 쪽 밑동 부분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이걸 수구를 하는데 상면, 하면의 각도가 30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수구의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될 것.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림이 여기 없어. 여기 그림이 안 들어가 있구나. 하여튼 여기 나오는 벌목 작업할 때 30도 이런 벌목을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베어질 때 여기 보면은 사람의 가슴 높이에서 이 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는 베어지는 쪽, 여기 베어지는 쪽이잖아. 베어지는 쪽의 각도가 30도 이상.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뿌리 부분의 지름이 4분의 1, 여기 지름이 예를 들어서 이게 30cm다 하면은 여기 3분의 1, 10cm 이하로 되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한번 실기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수치를 한번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인의 검사 기준이라는 이거는 여러분 책으로 그냥 다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최근에 시험에 물었던 게 뭐가 있었나 하면은, 펜던트 스위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펜던트 스위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전압이 150V, 전류가 직류 300V, 그 다음에 이 펜던트 스위치가 이렇게 걸쳐놓은 이 위치 지점은 지면의 땅에서 0.9m에서 1.7m 이내에 그 펜던트 스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한번 수치를 한번 물었고, 이 펜던트 스위치는 비상 에머전시 버튼을 누르면은, 손을 떼면은 자동적으로 정위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쪽에서 이것을 다 여러분들이 다 볼 수는 없는데 주로 우리가 출제되었던 기준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건설에는 본 과목과 약간 출제 기준이 변경되었는 것과 법 개정이 되었는 것, 용어가 약간 변경되었는 것 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설 과목 여러분들 잘 좀 동영상을 보시고 시험에 차질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